안녕하세요. 다방커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72살 아버지가 자신의 70번째 생일날 가족 몰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낡은 가방 하나와 먼지 쌓인 악기 케이스만 들고요. 3개월 뒤 그 아버지는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경규, 72살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24살에 결혼해서 40년을 공장에서 일했고요. 퇴직한 뒤에도 아들 내외와 손주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저는 트럼펫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동네 작은 악단에서 연주하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하고 나서는 악기를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트럼펫을 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제 트럼펫은 거실 장식장 맨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그냥 낡은 고물처럼 보였을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바빴고 저는 손주 돌보는 일이나 집안일을 거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뭘 하든 가족들 눈엔 거슬리기만 하더라고요.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손주가 숙제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낮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집인데도 제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손주가 수학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를 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휙 공책을 낚아챘어요. 아버지는 됐어요. 제가 가르칠게요. 아버지,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그냥 계시기만 하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숨만 쉬고 있는, 공간만 차지하는 존재.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텃밭이라도 하나 갖고 볼까 하는데. 아내는 김치를 썰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똑똑똑.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당신은 우리 집 대형 화분 같은 존재예요. 화분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게 화분이라는 말을 했어요. 물도 안 줘도 되고 햇빛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 있기만 하는 거. 그것도 짐이 되지 않게 조용히. 그게 당신 역할이에요. 아내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저는 소파에 박힌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생일 케이크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들이 촛불을 불고 박수를 치고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제 7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가족 중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단 한 명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몇 번이나 힌트를 줬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대형 화분,
물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는 존재. 저는 정말 그런 존재였을까요?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식장 위를 올려다봤어요. 먼지 쌓인 트럼펫 케이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72살의 몸으로 의자 위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45년 전보다 가벼워진 건 케이스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은빛 트럼펫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손을 뻗어 악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45년 만에 느끼는 그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분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늦었지만 72살이지만 그래도 아직 제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어요. 40년 공장 생활하며 조금씩 모은 돈, 가족 몰래 숨겨둔 저만의 돈이었습니다. 30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해 보였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약, 그리고 트럼펫 케이스. 가져갈 건 그게 다였어요. 새벽 5시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45년을 살았던 집, 아들 내외의 결혼사진이 걸린 벽, 손주의 장난감이 어질러진 거실, 그리고 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는 이 공간.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열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는 버릇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 밖으로 한 발짝 나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을 힘껏 당겼습니다. 쾅!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갈랐어요.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를 소리로 알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껐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가족들이 나를 찾을까? 아니면 그냥 편해졌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날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요. 수백 명의 관객이 환호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방커피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첫 차라 그런지 승객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을 오가던 그 길, 공장 가던 그 길, 장 보던 그 길. 모든 게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트럼펫 케이스를 꽉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원을 껐는데도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 심장이 뛰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들이 문자를 봤을까요? 혹시 지금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 아마 아직 자고 있겠죠. 제가 없어진 줄도 모른 채요.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지방 도시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터미널을 나서자 낯선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이곳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저를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곳. 이상하게도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72살 노인이 혼자 방을 구하러 왔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어르신 가족분들은요? 혼자 살 겁니다. 아, 네. 그럼 고시원이 어떠세요? 한 달에 35만 원이면 되고요. 고시원이라니. 저는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3평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방을 보러 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 벽면만 보였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고 트럼펫 케이스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장 아래서는 아무도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TV 볼륨 낮추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화분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2살 노인이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서러워서 운 건지, 후회돼서 운 건지, 아니면 해방감 때문에 운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다가 하루를 때웠죠. 트럼펫 케이스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45년 만에 다시 불어본다는 게 겁이 났습니다. 만약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쩌죠? 만약 제가 악기 부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면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흘째 되던 날 옆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관리인 아주머니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길래 걱정됐어요. 밥은 드시고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편의점 김밥만 사오시던데.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 따뜻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관리실로 따라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주머니 손길이 닿은 곳곳이 따뜻해 보였어요.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르신, 왜 혼자 여기 오셨어요? 가족은요?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어요. 가족한테서 도망쳤습니다. 예? 저는 그 집에서 화분이었거든요. 대형 화분.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따뜻한 국그릇을 쥐어줬을 뿐이에요. 많이 드세요. 여기선 어르신이 화분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역국을 떠먹었어요. 짠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국보다 맛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를 걸었죠.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저도 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내 중앙공원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였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무릎 위에 스네어 드럼을 올려놓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드럼 스틱이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죠. 타닥, 타다닥, 타닥.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눈을 감고 리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음악에 빠져본 게 언제였던가요? 20살 때, 그때 저도 저런 표정으로 트럼펫을 불었던 것 같은데, 청년이 연습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음악 좋아하세요? 네, 옛날에 조금. 뭐 하셨는데요? 트럼펫을요.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저희 밴드에 트럼펫 주자가 필요한데, 할아버지, 우리 같이 해요. 아니, 저는 이제 늙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음악엔 나이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한 번만 불어보세요. 제발요. 저희 다음 주에 작은 공연이 있는데 트럼펫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악기도 없는걸요? 거짓말! 할아버지 고시원에서 트럼펫 케이스 들고 나오는 거 봤어요. 저도 같은 건물에 살거든요. 청년은 씩 웃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같이 연습해봐요. 안 되면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5년 동안 봉인해뒀던 그 악기를 다시 꺼낸다는 게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청년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내일 한 번만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트럼펫 케이스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10시. 햇살이 따스했어요. 벤치에 앉아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그런데 왜 안 여세요? 무섭습니다. 뭐가요? 만약 소리가 안 나면요? 만약 제가 완전히 잊어버렸으면요? 청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음악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45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요. 저는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은빛 트럼펫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손을 뻗어 악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익숙한 무게, 입술을 마우스피스에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불었습니다. 삑. 음이 갈라졌습니다. 형편없는 소리였어요. 쥐 죽은 듯한 비명 같은 소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네요. 저는 이제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첫 음은 누구나 그래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시 입술을 댔어요. 불었습니다. 삑 또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아주 조금. 저는 계속 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쯤 불었을 때 음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똥. 맑은 음색이 공원에 퍼졌어요. 45년 만에 들어보는 제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봤죠?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청년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리듬에 맞춰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음이 자꾸 갈라졌고 박자도 틀렸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손에는 키보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음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악기를 놓은 지 20년이 됐네요.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 것 같았어요. 제 표정과 똑같았거든요. 같이 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음악이 제일 진짜 음악이에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키보드를 펼쳤어요. 세 사람의 음악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청년, 여자, 그리고 저. 우리는 매일 만나 연습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밴드 이름 뭐로 할까요? 7080 뉴스타트 밴드는 어때요?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하려고 전원을 넣었는데 알림이 폭발했어요. 부재중 전화 127통, 문자 메시지 89개. 모두 아들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연락 좀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못했다고요. 지금 와서요. 마지막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아버지 생각에 밥도 못 드세요. 아버지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찾는데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방커피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핸드폰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밥도 못 드신다. 돌아와 달라.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프다는데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아내가 저 때문에 아픈 걸까요? 아니면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건물 벽면만 보이는 좁은 창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 공원에서 연습하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트럼펫을 불다가 자꾸 음을 놓쳤어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미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저는 악기를 케이스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가족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오래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아가실 거예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포기했어요. 피아노를. 남편이 돈 낭비라고 했거든요. 애 키우는데 무슨 피아노냐고. 그래서 악기를 팔았어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20년 만에 제가 누군지 기억해낸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행복하시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할아버지를 화분 취급한 사람들이요. 청년이 쏘아붙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떠나니까 이제 와서 찾는 거잖아요.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해서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말이 제 마음속 의심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 번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이 맴돌았죠.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배경으로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세요. 입맛도 없으시고 밤마다 아버지 찾으시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가. 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다는 말씀이세요? 45년을 함께 산 어머니를 버린다고요? 나를 먼저 버린 건 너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대형 화분 취급했어. 내 70번째 생일도 기억 못했고, 내가 뭘 하든 방해만 했지. 그러다가 내가 떠나니까 이제 와서 찾는 거잖아. 아버지 그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음악을 하고 무대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을 거야. 72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미쳤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72살에 무슨 음악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당장 집으로 돌아오시라고요. 쾅!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아래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입구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헬쑥해 보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찾아왔니?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제발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세요. 손 놓아라. 아버지, 나는 안 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보다 음악이 더 중요해요?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45년 만에 아들한테 냉소를 지어 보인 거였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나 있니? 나는 너희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어. 숨만 쉬고 있는 화분이었다고. 그건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늦었어.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나를 존중해주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게 뭐예요? 공원에서 만난 그 사람들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너희보다 낫다. 제 말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아들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사세요.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죠. 공원으로 갔습니다. 청년과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찾아왔었어. 돌아오래. 그래서요. 거절했어.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트럼펫을 불면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7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일주일 뒤 청년이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지역 축제에서 우리 밴드 공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 가을 축제요. 야외 무대에서 200명 정도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대, 관객, 박수. 45년 전 꿈꿨던 그 순간이 다시 온 거예요. 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아버지 실력 엄청 늘었어요. 이제 프로 못지않다고요. 여자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우리 기회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환한 미소,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좋아. 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손가락이 부르트고 입술이 터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 리허설을 했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비록 관객은 없었지만 조명이 켜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트럼펫을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불었습니다. 음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깊고 살아있는 소리. 45년 만에 되찾은 제 목소리였어요. 드럼과 키보드가 합쳐졌습니다. 세 사람의 음악이 하나가 됐죠. 곡이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미 해냈어요. 청년이 답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무대에 섭니다.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제 꿈을 이루는 겁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내일은 저렇게 빛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릴 거예요. 제 무대를 향해서요. 여러분, 72살 할아버지의 첫 무대 공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드디어 무대에 섭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방 커피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공연 당일 아침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살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청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청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트럼펫 케이스를 들고 문을 열었어요. 가자. 공연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주물렀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덮어줬어요. 떨리시죠? 많이. 저도요. 20년 만에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할아버지.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살아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공원 야외 무대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200명은 너끈히 앉을 수 있는 객석, 조명이 달린 무대, 스피커와 앰프. 진짜 공연장이었습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청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멋지죠? 오늘 할아버지가 저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오후 4시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이 하나씩 채워졌어요. 젊은 커플, 가족 단위 관람객, 어르신들. 정말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보던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지난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매일 연습했잖아요. 할아버지 실력,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완벽해요. 맞아요. 그냥 연습할 때처럼만 하면 돼요. 청년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MC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다음 팀은 7086 스타트 밴드입니다. 나이를 잊고 음악을 사랑하는 새 음악가의 특별한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트럼펫을 들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숨소리는 느껴졌어요.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72살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살 때 저는 트럼펫 연주자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난 때문에 포기했어요. 45년 동안 악기를 손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3개월 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화분 취급했거든요. 대형 화분. 물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분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심장이 뛰는 사람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72살에 처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45년 만에 제 꿈을 이루러 왔어요. 부족하지만 제 인생을 담아 연주하겠습니다. 트럼펫을 입에 댔습니다. 뒤에서 드럼 카운트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키보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불었습니다. 똥. 첫 음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깊고 살아있는 소리. 72년 인생이 그 음 속에 담겼어요. 공장의 소음, 아내의 차가운 말, 아들의 무관심,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모든 게 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숨죽이고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불었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듯 트럼펫 밸브를 눌렀습니다. 45년의 공백 따위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2절로 넘어갔습니다. 템포가 빨라졌어요. 드럼과 키보드가 격렬해졌습니다. 저도 더 세게 불었어요. 더 강하게, 더 크게. 7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살아있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화분이 아니다.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제 트럼펫 솔로 파트. 저는 눈을 떴어요. 관객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불었어요. 제 영혼을 담아서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똥. 음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우와. 관객들이 일어섰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브라보. 최고예요. 감동이에요. 저는 트럼펫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기립박수였거든요. 청년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여자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관객들의 박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넘게 계속됐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인해주세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72살 할아버지가
연예인처럼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공연 영상 찍었는데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즉석에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72살 할아버지의 꿈, 45년 만에 이뤄진 무대.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관객들의 환호, 기립박수, 사인 요청.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청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영상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청년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어요. 제 공연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 12만 7,543, 댓글 2,847개. 스크롤을 내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72살의 꿈을 이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모두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울었어요. 72살 할아버지가 고시원 침대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다음 날 아침 영상 조회수는 50만을 넘었습니다. 청년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요. 방송국? 네. 그리고 다른 공연 제안도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우리 유명해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화분 취급받던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니. 일주일 후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 봤어요. 아버지 무대 모습?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아버지를 화분 취급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공원으로 와. 오후 2시. 다음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와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3달 만에 보는 가족이었어요. 아내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살 노인이 공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을 화분 취급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발 용서해줘요. 며느리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생일도 잊어버리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앞에 섰어요. 아버지 영상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가족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어. 여러분, 72살 할아버지의 대답.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방커피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늦었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45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어. 공장에서 40년 일하고
퇴직 후에도 너희 눈치 보며 살았지. 근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했지? 대형 화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70번째 생일도 기억 못했어. 내가 뭘 하든 방해했고. 그러다가 내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와서 찾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기회를 찾았어.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너희가 필요 없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손주 핑계 대지 마.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할아버지는 그냥 있기만 하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없이. 아버지,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놓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후 저희 밴드는 지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여러 카메라와 조명이 보였어요.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7080 뉴스타트 밴드 어서 오세요. 영상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김경규 씨, 72살의 무대에 서신 소감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순간 저는 말을 멈췄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죠? 가족은 없습니다. 예? 저는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화분 취급했거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요. 방송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폭발했어요.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방송 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어머니가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고요. 청년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쓰러졌대. 그럼 가보셔야죠.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돌아가면 또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걸까요? 화분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가족은 가족이에요. 한 번만 가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심장에 무리가 왔대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방송 보시고 충격받으셔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 저를 화분 취급했던 사람. 하지만 제 아내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왔어. 왔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화풀이한 거야. 알아. 용서해줘. 제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옆에 계셔야 나으실 거예요. 나는 아버지, 제발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 주세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공원으로 갔어요. 청년과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모르겠어. 가족이 날 찾는데 돌아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할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불편해서 죄책감 때문에 부르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손주가 보였어요. 초등학생 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 때문에 집 나간 거야? 할아버지한테 숙제 봐달라고 했다가 아빠한테 혼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간 거야? 아니야, 준호야. 할아버지 미안해. 돌아와줘.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준호가 펑펑 울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상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제 선택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다음 날 청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소식이에요. 뭔데? 전국 투어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공연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국 투어? 네, 대형 공연장이에요. 관객이 1000명씩 모이는 곳이요. 할아버지,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여자도 신나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예요. 이런 기회 다신 안 와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설렘 가득한 얼굴, 그리고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제발 오세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택할 것인가, 꿈을 택할 것인가. 그날 저녁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는 투어를 갈 거야. 예? 아버지, 어머니가 위독하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나는 이번 한 번만큼은 나를 선택하겠어.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나는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투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리허설, 의상 준비, 곡 선정.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내는 괜찮을까? 손주는 울고 있을까? 투어 시작 이틀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근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아버지는 정말 음악이 가족보다 중요하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투어 첫날 서울 공연장. 1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홀이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보니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많이. 저도요. 근데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가족 두고 온 거.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후회는 해. 근데 이번 한 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무대에 섰습니다. 1000명의 관객이 박수를 쳤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트럼펫을 들었어요. 불었습니다. 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객석 어딘가에 아내가 있었으면, 아들이 있었으면, 손주가 있었으면.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72살 할아버지가 선택한 꿈. 과연 옳은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방커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백스테이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대요.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앵콜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시 나가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객석에서 앵콜, 앵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가 위독하대. 그럼 가보셔야죠. 하지만 투어가 투어는 우리가 할게요.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나는 가족을 버리고 아니에요.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잠시 멀어진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응원하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던 사람들. 너희는 저희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꿈을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 꿈을 지켜드릴게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트럼펫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고맙다. 너희 정말 고맙다. 무대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투어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제 아내가 위독합니다. 저는 지금 가족에게 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살의 꿈을 이뤘지만 가족 없는 꿈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000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가족이 먼저죠. 응원합니다.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내려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어요.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제발 늦지 않기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복도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싼 채 아들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B-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왔어.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 미안해. 늦었어. 아니야.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나 하나만 말해도 돼? 응. 나 당신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있을 때는 귀찮았는데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 아내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당신한테 화분이라고 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당신은 화분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동반자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나도 미안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신한테만 짐을 떠넘기고 내 꿈만 생각했어. 45년 동안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 무대 영상 봤어. 정말 멋있더라. 내가 당신의 그런 모습을 45년 동안 못 본 게 후회돼. 이제부터 보여줄게. 약속해? 응, 약속해.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편안해졌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남편분이 오시니까 안정을 되찾으셨나 봐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제 앞에 섰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아버님을 존중하겠어요. 아버님 말씀도 경청하고 아버님이 하고 싶은 것도 응원할게요. 손주 준호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미안해. 나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 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72살 할아버지에게는 무거웠지만 행복했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일주일 후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4개월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는 이 집에서 화분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님이 음악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TV 볼륨도 마음껏 키우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 트럼펫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만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연습하세요.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펫 케이스를 열었어요. 은빛 악기가 반짝였습니다. 입술을 마우스피스에 댔어요. 불었습니다. 똥. 맑은 음색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웃으며 계속 불었습니다. 한 달 후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밴드가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 받았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용기를 주셨잖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수상 공연 때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 당신 꿈 이루러 가. 같이 갈래?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 응. 45년 만에 내 공연 같이 보자. 수상 공연 날 아내와 함께 공연장에 갔습니다. 아내는 객석에 앉았고 저는 무대에 섰어요. 청년과 여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셨네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객석의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트럼펫을 들었습니다. 불었어요. 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객석에 제 가족이 있었거든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아내에게 갔습니다. 어땠어? 멋있었어. 정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45년 전에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보여줄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응?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거든. 꽃이 파는 거. 저는 놀랐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한테 꿈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해. 나도 도와줄게. 정말? 응. 우리 함께 꿈 이루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4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아버지 공연 영상 댓글에 악플이 달렸어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댓글 창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 버리고 음악한 사람이 뭐가 대단해? 아내가 위독한데 공연하러 갔다며? 인간성 쓰레기네. 가족도 못 챙기는 놈이 무슨 감동이야. 악플이 수천 개였어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퍼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72살 할아버지를 향한 악플의 진실.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2차 반전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방커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악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댓글이 10,000개를 넘었어요. 제 공연 영상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지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았습니다. 가족 버린 할아버지. 위선자. 감동 사기꾼. 저는 핸드폰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밴드 공연이 취소됐어요. 뭐? 주최 측에서 할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부담스럽대요. 다음 달 공연도, 다다음 달 공연도 다 취소됐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저희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래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아들이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도 아버지 응원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꿈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청년들의 미래도 망쳐놓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다음 날 아침 관리인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고시원에 누가 찾아왔어요. 여자분인데 어르신 꼭 만나야 한다고. 누군데요? 잘 모르겠는데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있어요. 저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1층 로비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경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SNS 플랫폼 조사팀 박민지라고 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악플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김경규 씨 영상에 달린 악플들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패턴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악플 계정들을 추적해보니까 여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모두 같은 IP 주소에서 접속했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악플 알바를 고용한 겁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게 IP 주소를 추적했더니 여자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주소가 떴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살았던 집 주소였어요. 이게 무슨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제 집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가족 중에 누가?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노트북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빨랐습니다. 노트북을 빼앗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악플 작성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어요. 제 영상 링크가 떠 있고 댓글 창에는 제가 본 그 악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이런 짓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이 유명해지시니까 좋으세요? 뭐? 아버님은 좋으시겠죠. 72살에 스타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저희는 아버님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버린 할아버지의 아들네 집안이라고 다들 수근거려요. 우리 애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그래서 이런 짓을? 네, 아버님이 망해야 저희가 편해지니까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 응원한 척한 것도 다 연기였어요. 그냥 빨리 포기하시길 바랐는데 계속 고집 부리시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아들도 알고? 모르죠. 제 남편은 순진해요. 진짜로 아버님 응원하고 있다고요. 바보처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말을 다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건. 아버지한테 악플 단 게 당신이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게 악플을 딸 이유가 돼? 아들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장 나가. 이혼하자. 여보,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 며느리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SNS 플랫폼 조사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규 씨 영상의 악플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의적인 명예훼손이었으며 해당 계정들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누가 이런 짓을. 악플 단 사람 처벌해야 해.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댓글 창이 다시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공연 다시 확정됐어요. 오히려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일을 한 이유를 알았거든요. 제 꿈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 안 바랄게요.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주 준호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왜 가? 준호야.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들, 아내, 손주, 그리고 저.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음악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음악을 계속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와 함께. 예? 가족 없는 꿈은 의미가 없더라. 이제부터는 너희도 함께하자.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여보,
당신 꽃집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하자. 나는 음악하고 당신은 꽃집하고 아들은 새로운 일 찾고 우리 다 같이 꿈 이루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준호야, 저는 손주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꿈 이루는 거 봤지? 준호도 꿈 있어? 응.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 그럼 할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우리 다 같이 꿈 이루자. 가족이 모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뒤에 누군가 더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데려온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마지막 반전과 감동적인 결말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방커피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며느리 뒤에 서 있던 사람. 그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를 닮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의 엄마예요.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들과 아내도 나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짓이에요. 아니야. 며느리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사실은 제가 딸한테 시킨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악플을 어머님이 시켰다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딸한테 사돈 어른을 막으라고 했어요. 왜 그런 짓을? 왜냐하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시집 가면서 포기했죠. 남편이 돈 낭비라고 했거든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결국 바람 피워서 떠나버렸어요. 저는 혼자 딸 키우면서 청소 일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다가 사돈 어른 영상을 봤어요. 72살에 꿈을 이루는 모습을.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왜 사돈 어른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될까? 질투가 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말했어요. 시아버지 꿈 막으라고. 가족이 우선이라고. 꿈 같은 건 포기하라고.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엄마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알았으니까. 엄마가 꿈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아버님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질투 때문에 사돈 어른한테 상처를 드렸어요. 저는 여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사돈 어른. 이해합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45년 동안 똑같이 살았어요. 꿈 포기하고 가족 위해서 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돈 어른, 저도 이제 늦었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늦었어요. 제가 72살에 시작했는데 당신은 50대잖아요. 하지만 같이 하시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우리 밴드에 성악 파트가 필요했거든요.
같이 하시겠어요? 며느리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자가 펑펑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 미안해. 나 정말.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을 몰랐어.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손주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가족이 모두 안았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대화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안정적인 회사 들어갔죠. 그랬구나. 이제라도 해볼까 해요. 사진. 좋지. 해봐. 며느리도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빵사가 되고 싶었어요. 빵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서 작은 빵집 해보는 게 어때? 아내가 말했어요. 나는 꽃집하고 며느리는 빵집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꿈 이루자. 석 달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준호 꽃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꽃집 옆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준호 베이커리. 손주 이름을 딴 거였어요. 아내의 꽃과 며느리의 빵이 만나서 특별한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사진관을 차렸어요. 가족사진 전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사진을 샘플로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며느리 어머니는 우리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우리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첫 연습날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30년 만에 부르는 노래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진짜 예쁘다. 청년이 감탄했어요. 정말 프로 같아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대 여자의 얼굴에 20살 소녀의 미소가 번졌어요. 6개월 후 우리 밴드는 전국 투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족이 함께였거든요. 공연장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 손주가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무대에서 트럼펫을 불면 가족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서울 공연날 1000명의 관객이 모였어요. 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3살 김경규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 저는 화분이었습니다. 대형 화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있기만 하는 존재.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음악가예요. 남편이고 아버지고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꿈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살이든 50살이든 30살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잊지 마세요.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꿈이 진짜 행복이에요. 트럼펫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펫, 드럼, 키보드, 그리고 노래. 네 사람의 소리가 하나가 됐어요. 30년, 45년, 50년을 기다린 꿈들이 무대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객석에 제 가족을 봤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곡이 끝났을 때 1000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할아버지, 손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꿈 포기 안 할 거야. 그래, 준호야. 포기하지 마.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73년을 살았습니다. 45년을 꿈 없이 살았고 1년을 꿈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도 꿈과 함께 살 겁니다. 가족과 함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아버지, 저희 밴드가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았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자. 우리 끝까지 가보자.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 고마워. 뭐가? 나한테도 꿈꿀 용기를 줘서. 45년 만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나도 그래.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내일 빵집 메뉴를 고민하고 아들이 사진 아이디어를 말하고 손주가 축구 연습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이루는 것. 저는 트럼펫 케이스를 열었어요. 은빛 악기가 거실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입술을 마우스피스에 댔어요. 불었습니다. 똥. 맑은 음색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최고예요. 할아버지 멋있어. 여보, 내일은 내가 노래 부를게. 웃음과 박수, 그리고 음악. 이게 제가 72년 동안 찾아 헤맨 행복이었습니다. 화분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복.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72살이든 50살이든 심지어 80살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트럼펫을 꺼내세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불어보세요. 음이 갈라져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연습하러 갑니다. 다음 달 국제음악제 무대를 위해서요. 73살 할아버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도전도 시작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방 커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감사합니다. 1년 후 김경규 씨의 집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국제음악제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 가족과 함께 찍은 꽃집 오픈 사진, 손주의 축구 경기 사진, 며느리 어머니의 첫 솔로 공연 포스터. 모든 사진 속에서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가장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73살 김경규 씨 무대 위에서 트럼펫을 부는 사진. 조명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액자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영원하다. 마이너스 김경규 73세. 그리고 그날도 공원에서 7080 뉴스타트 밴드의 연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펫,
드럼, 키보드, 노래. 네 사람의 꿈이 하나의 멜로디가 되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